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효희입니다.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요,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너무 기운이 없어서 당을 충전하고 다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디저트를 시켜서 먹으려고 하다가 예전부터 수다를 좀 떨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먹으면서 가볍게 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디저트는 뭐냐면 저만 안 먹어본 것 같은 두바이 쫀득 쿠키를 사봤거든요. 커피랑 같이 마시면서 수다를 잠깐 떨어볼게요. 제가 원래 유튜브 시작하기 전부터 다른 그 웹소설 작가분들 브이로그나 이런 거 보는 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데뷔 썰 같은 거를 듣는 거를 진짜 좋아했어요. 저도 한번 간단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먹어볼까 합니다. 어쨌든 제 인생에서 좋은 쪽으로 가장 도파민이 터졌던 시기거든요. 이거를 한번 먹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한 입 먹어볼게요. 이런 맛이구나. 맛있다. 무슨? 먹으면서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아무튼 얘기를 좀 해보자면 브이로그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시피 제가 거의 10년 정도 회사를 다녔었어요. 일반 사무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직장인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요. 저는 진짜 사무직이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이나 이런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제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했고, 왜 그랬냐면은 저는 성격이 진짜 모험을 싫어하고 도전을 싫어하고 극도의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사소하게 음식 먹는 것조차도 도전을 잘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도 되게 많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고 프리랜서나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일을 하면은 보장된 월급이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이런 환경이 좋지, 막 어느 달은 잘 벌었다가 다음 달은 또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패턴을 제가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도 솔직히 흔히 말하는 진짜 막말로 조쏘라고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월급도 되게 박봉이고 근무 시간도 평균보다 훨씬 길고, 그런데다가 진짜 복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안 나와서 막 진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손을 씻어야 되는 막 이런 회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회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닌 이유가 뭐였냐면 진짜 딱 단 한 가지의 이유.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정년까지 그 회사를 다닐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의 안정성 때문에 제가 수많은 단점들을 감수하고서 계속 다녔던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적어도 내가 원하면 오래 다닐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하든 육아를 하게 되든 그 회사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 이런 회사라면 내가 다른 단점들을 좀 참고서라도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진짜 미친 거예요. 진짜 이거는 미쳤다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빙의당한 사람처럼 회사에 좀 변화를 꾀해야겠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정말 회사 직원들을 진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미 그때 그 회사를 10년 가까이 다녔지만 저보다 더 오래 다니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20년 막 이렇게 다닌 분들도 많았는데, 그럼 모든 직원들이 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러가지고 막 폭언을 일삼고, 진짜 이 직원들이 마치 자기 회사에 기생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무슨 기생충인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 회사에 완전 들러붙어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돈만 빨아먹는 이런 사람 취급을 하면서 매일매일 막 폭언을 해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매일 겪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거를 또 심지어 저는 버텼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가 또 코로나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려고 생각하면 좀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취직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미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일반 사무직이었으니까 딱히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퇴사를 해도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참는 데까지 참아보자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그 사이에 이제 견디지 못한 직원들이 계속 그만두면서 남은 직원들한테는 일이 계속 가중되고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이미 한 사람이 다 두세 명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일도 더 많아지고 근데 그 노력을 또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 날 제가 집에 오는 길에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거를 견디면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차에서 진짜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그런 상황을 계속 겪으니까 저는 그렇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 같은 거 당연히 버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한계 이상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합니다.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나서 인수인계하고 뭐 이러면서 한 달 정도를 이제 더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도 회사에서도 계속 좀 설득을 했어요. 근데 설득을 한 게 뭐 더 대우해 줄 테니까 남아 있어라 이게 아니라 완전 가스라이팅 하는 식으로 너 지금 뭐 어리지도 않고 살릴 수 있는 경력도 없으면서 네가 여기서 나가면은 여기보다 더 괜찮은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다녀라 참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더 열받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뭐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회사에 있는 대로 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고 내가 참고 견디면 여기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참아보겠는데 회사 돌아가는 걸 보니까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거기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진짜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설마 진짜 산 사람 입에 거미줄이라도 치겠냐 진짜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진짜 굶어 죽기야 하겠어 설마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끝내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퇴사를 했으니까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그때 그냥 심신이 너무 지친 상태였어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한계에 몰려 있었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도 많이 안 좋아진 상태였고 이래서 아 일단 이직 준비를 할 때 하더라도 내가 딱 한 달만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너무 쉬지 못하고 거의 10년을 달려왔던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솔직히 멘탈적으로도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상태여서 이직이고 뭐고 이런 걱정하지 말고 한 달만 좀 그냥 한번 쉬어보자. 회복을 좀 한 다음에 구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쉬는데 뭐 맨날 누워있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또 코로나여서 막 여행 같은 걸 다닐 수도 없는 때였고 외출조차도 쉽게 마음껏 할 수 없는 때여서 진짜 거의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원래 꿈이 소설가였어요. 학생 때.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돈을 번다는 거는 좀 어려운 그런 때여서 그냥 소설가의 꿈은 그냥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고 바로 취직을 했던 건데 취미로는 제가 소설을 그래도 꾸준히 써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미로 쓰는 글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제 친구들도 제 글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항상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야 요즘 뭐 웹소설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았냐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너도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런 권유를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회사 다니느라 시간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되면서 시간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내가 한번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웹소설을 써서 무료 시장에 내 글을 좀 내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내가 이걸로 뭐 데뷔를 하거나 이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없었고 그냥 좀 한번 경험해보자 이런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저는 취미로 글을 쓰면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내 글은 그냥 내가 지금 취미로 쓰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관대하게 봐주는 거지 뭔가 이렇게 유료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 만한 실력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어떤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조아라라는 무료 연재 플랫폼에 글을 올리게 됐는데 무료 플랫폼에서 글을 읽어본 적은 많이 없었고 저는 항상 유료 플랫폼에서 구매를 해서 읽는 독자였어가지고 조아라라는 플랫폼의 시스템을
아예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무료로 글 쓰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거기에 글을 올리기로 한 거죠.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제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막 투데이 베스트가 뭔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아예 모르고 그냥 냅다 그냥 써서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도 진짜 메이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써야 흥행할지, 요즘 유행하는 소재가 뭔지, 어떤 전개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때는 그냥 내가 재밌는 글을 한번 써서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막 마이너 키워드도 다 넣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좋아할 만한 글을 써서 올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조아라도 엄청 사람이 많은 때여서 뭐 흔히 말하는 대박 났다 이런 소리를 듣는 작품들은 선작이 10,000개가 넘어가야 누구나 인정하는 대박 소설 이런 거고 7, 8천 개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됐다. 막 2, 3천이면은 진짜 막 작가분들이 아, 이 작품 좀 잘 안 됐다 막 이런 때였어요. 그 정도로 엄청 흥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때고 이랬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소설을 올렸을 때 선호작이 몇 개였냐면 61개였어요. 2,000개, 3,000개가 나와도 아, 이 작품 망했어 막 작가님들이 속상해 하시는데 저는 그때 61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했다는 소리겠어요. 완전 진짜 아예 관심을 못 받은 작품인 거죠. 근데 저는 그 61명이나 되는 분들이 제 글에 선호작을 눌러줬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막 들뜨고 프로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는 공간에서 내 글을 선택해서 읽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네. 이게 너무 저한테는 새로운 자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많진 않지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와, 온전히 내 손으로 만들어낸 내 세계관의 글을 읽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막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썼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 조아라라는 사이트를 좀 더 내가 잘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투데이 베스트가 뭔지, 높은 등수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작가 카페라는 곳에 가입을 해서 막 공부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분들 후기도 보고 이러면서 새로운 작품을 썼죠. 근데 그 새로운 작품도 제가 이걸로 뭔가 대단한 결과를 이뤄보겠다는 마음보다는 이 작품을 올리면서 조아라를 제대로 공부를 해서 이 다음 작품 때 내가 진짜로 정말로 내가 데뷔를 노리고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첫 번째 작품보다는 이제 메이저 키워드를 막 넣긴 했죠. 뭐 전개나 이런 것들도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이저 전개를 생각하면서 쓰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그 작품도 저한테는 습작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재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게 웬걸? 시작부터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노리고 쓰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추구하지 않는 제목, 제가 추구하지 않는 키워드, 근데 메이저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때려 넣어가지고 쓴 작품이긴 한데 그래도 초보니까 그게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초반부터 말도 안 되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고 선작이 엄청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빠른 속도로 첫 작품이랑은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되게 어리둥절했죠. 근데 어리둥절하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막 크게 실감도 없었고 막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냥 확실히 메이저 키워드 쓰고 제목도 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주시는구나. 너무 신난다, 재밌다 막 이제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연재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출판사에서 첫 컨택을 받은 거예요. 제 글이랑 계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왜냐면 아무런 경력도 없고 완전 생신인이잖아요. 근데 생신인의 글이 아직 몇 편 연재도 안 됐는데 컨택을 준다는 게 저는 솔직히 조금 이제 사회인의 시선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혹시 진짜 사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막 작가 카페에 가가지고 막 출판사 검색해보고 막 물어보고 막 이랬을 정도로 처음에 한 군데서 왔을 때는 솔직히 되게 불신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자고 일어나면 한두 군데씩 컨택 메일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거 진짜인가? 진짜 출판사분들이 나랑 계약을 하시려고 지금 메일들을 보내시는 건가? 처음에는 그냥 계약하고 싶다 이런 메일이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뭐 선인세를 주겠다,
뭐 이런 조건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컨택 메일을 보내시는 출판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겁도 나고 이게 뭔가 싶고 진짜 막 맨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뭔가 이거 세상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때 작가 카페에서 조언해 주시기를 너무 일찍 계약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아직 투데이 베스트 도전을 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거를 하고 나서는 조건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섣부르게 계약을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해라. 그럼 출판사들 다 기다려주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조건들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불안했던 게 내가 뭐라고 출판사에 기다려달라고 이거를 말을 한다고? 이게 너무 이래도 되나 싶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신인 작가분들이 좀 공감하실 텐데 내가 괜히 막 콧대 세워가지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랬다가 그래? 그럼 우리 너랑 계약 안 해? 됐어? 이럴까봐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기다려달라고 해도 되냐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이제 막 진짜 막 굽신굽신 하면서 출판사에 메일을 보냈죠. 제가 아직 연재 편수가 얼마 되지 않고 이랬으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다, 기다려달라. 근데 그 중에 저한테 좀 높은 선인세를 제안해 주신 그 출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준에는 거의 2달치 월급에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를 당장 수락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괜히 기다려달라고 했다가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당장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 누가 나한테 이 돈을 주고 계약을 하자고 해? 막 조마조마했던 거죠. 근데 또 어쨌든 다른 이제 선배 작가분들은 막 계속 안 된다,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거기에도 이제 좀 기다려 달라는 걸 보내고 연재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연재를 하면 할수록 선작이 정말 많이 불어났고 투데이 베스트에 도전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요. 거기서 이제 뭐 1위도 하고 이러면서 선작을 굉장히 많이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진짜 매일매일 조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달, 뭐 2달분의 월급이었다면 한 2, 3일 뒤에 다시 메일을 받으면 뭐 한 5개월분의 선인세를 주겠다고 했다가 또 며칠이 더 지나니까 또 더 좀 올랐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출판사에서 저한테 거의 제 1년 연봉보다 더 높은 선인세를 주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워낙에 뭐 박봉이었어서 회사 다닐 때 1년 연봉이라고 해봤자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게 한 작품으로 그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완전 생신인의 입장이었고 내 글이 시장에서 먹힐 거라고 생각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엄청난 제안을 받은 거니까 그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꿈일까봐 메일함에 맨날 들어가가지고 다시 메일 확인해보고 진짜 메일 들어갈 때마다 실제로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꿈꾼 걸까봐. 그래서 메일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을까봐. 진짜 그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제가 너무 진짜 삶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진짜 깊어졌단 말이에요. 맨날 어떤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웠냐면 내가 조금만 열심히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딴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진짜 저도 안 가질 회사에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살았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되게 스스로 좀 괴로웠어요. 내 자신이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괴롭고 이것밖에 안 되는 회사한테 무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진짜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뚫다 못해 진짜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 있다가 하루아침에 심지어 아직 완결도 되지 않은 신인에 불과한 내 글 하나에 이 정도의 가치를 부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가 거기에서 좀 되게 치유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상처받았던 그런 마음에.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제 글을 읽어주셨던 독자분들도 댓글로 엄청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막 사랑을 받고 이런 걸 경험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뭐 단순히 돈도 돈이지만 인정받은 느낌?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자존감을 그나마 조금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가장 많은 선인세를 주시겠다고 제안을 해주신 그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작품이 데뷔하고 나서도 잘 됐어요. 다행히. 그리고 감사하게도 나름 좋은 성적을 얻어가지고 원래는 제가 한 달만 쉬고 구직 활동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첫 작품 덕분에 좀 여유가 생겼고 다시 취직하지 않고 바로 전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던 되게 고마운 작품이고,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이 제 가치관을 진짜 많이 변하게 해줬어요. 일단 직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 회사에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고생하면서 다녔던 이유는 내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이 회사를 그래도 오래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힘든 것들을 참으면서 거기를 다녔던 건데, 결국에는 그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안정적인 미래라는 게 너무 허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존재하기 힘든 걸 쫓고 있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렇게 그만두기 전에 저였다면 아마 작품이 좀 잘 됐어도 저는 다시 회사에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프리랜서라는 게, 특히 웹소설 작가라는 게 정말로 불안정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이런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회사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봤을 때는, 근데 내가 회사를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그 회사가 과연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도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 삶이 안정적인 삶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너무 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물론 당연히 매달 나오는 월급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안정성이 있죠. 그건 당연한 건데, 내가 너무 거기에 과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저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그런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다 보니까, 아,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구나. 어차피 내가 어느 회사를 가든 비슷한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면 적은 돈을 받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회사에 얽매여 있느니 불안정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기에 내가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더 시간을 투자해서 더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전업을 선택을 했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초반에 진짜 여러 작품을 동시에 다작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5년 차 웹소설 작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고,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제 커리어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때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또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내 인생에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그냥 나쁜 일만으로 끝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벌어진 안 좋은 일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없던 일로 하거나 시간을 과거로 되돌아가거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쁜 일의 끝이 꼭 나쁜 걸로 끝나지만은 않게끔 만들 수도 있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퇴사를 했지만, 그리고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저는 괴롭힘 당하고 퇴사한 그런 사람으로 끝나는 이야기였을 텐데, 근데 거기서 어쨌든 제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의 좋은 일을 만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장이 나한테는 은인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장이 그렇게 미쳐가지고 나를 회사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면 저는 제 성격상 이런 도전을 아마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계속 쭉 있었겠죠? 근데 저는 회사에 다니던 시간보다 지금이 정말 100배, 1000배 더 행복하거든요. 당연히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금전적인 부분도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제가 무슨 지금 네임드 작가님들처럼 그렇게 잘 팔고 잘 벌면서 사는 거는 당연히 아닌데 직장인 시절과 비교해보면 그때보다는 제가 심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거죠. 회사를 퇴사한 거는 굉장히 나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지금의 행복한 삶을 끌어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그 사장이 나의 인생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제공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그 사장을 생각하면은 이가 갈리지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예전에는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내 인생 왜 이렇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면 그 퇴사하고 데뷔하고 이런 일을 겪고 난 지금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래 이게 지금은 안 좋은 일로 나한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떨지 모른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나쁜 일로 끝나지 않게 내가 잘 만들어가면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좀 긍정적인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고 근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라 웹소설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신인들한테도 기회가 되게 많이 주어지던 여러모로 좀 운이 좋았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당시에 노력하지 않았다면 제가 취미로 소설을 쓰면서 노력해왔던 시간이 없었다면 그렇게 단기간에 해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고 어쨌든 제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의 인생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쪽으로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의 데뷔 썰이었고요. 말하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했던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털어놓는 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고 뭔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 다 너무 힘드니까 다 회사 그만두고 뭐 웹소설 써 막 이런 거는 당연히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어쨌든 전업은 또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 이게 진짜 실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쓰는 분들이 많지만 또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시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님들 다 프리랜서 하세요. 웹소설 작가 하세요.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털어놓은 거니까 그냥 그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웹소설 작가를 비롯해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모든 분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냥 다 같이 좀 힘냈으면 좋겠고 모두에게 좋은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횡설수설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얘기 다 하고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한번 잘 편집을 해볼게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어쨌든 의욕이 막 샘솟아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다시 일을 하러 가볼게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